네, 머니왕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머니왕 1부는 두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도 훑어보고요. 종목들까지 점검하는 시간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채롭게 꽉꽉 채워서 여러분 달려가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도 함께 해보시죠. 자,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과 오늘 머니왕 1부 첫 번째 스타트 열어볼 겁니다. 사실 이번 주에 지수 흐름이 쉽지만은 않았던 가운데 과연 어떤 종목 위주로 맥점 잡으셨을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빛 레이저의 종목 움직임은 정말 대단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기밀을 또 파헤칠 수 있는 시간이 잠시 후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의 시간이 다 하고 나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주신다고 합니다. 11시 20분경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황매기 수제자 발굴 프로젝트 여러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모셔볼까요?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맥점까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머, 옆에 반짝반짝 위원님 빛이 나는 게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한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한시에 그대를 못 봄이 일일이 이어 삼추라고요. 예, 제가 뭐 좀 감기가 심해서 지난주에 못 뵀는데 딱 2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거 뭐 제가 이렇게 놓고 싶지 않았는데 제작진에서 자꾸 놀아서 놓기로 놨습니다. 여러분들 은덕에 제가 뭐 한 4년 연속 최우수 전문가상 수상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올해도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전문가, 되게 멋진 워딩이었습니다. 저도 노력하는 앵커가 돼야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진짜 지구촌은 어지럽고 그리고 지수도 어지럽고 금리 전망도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위원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야말로 혼돈의 구간이다. 예. 네, 맞습니다. 어지럽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여기저기 지금 뭐 이 컨트리 리스크가 좀 번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뭐 각 나라 또 선거가 있고요. 바로 이제 오늘이 또 대만 이제 그 선거잖아요,总统.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가운데서도 지수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지수는 박스권에서 이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역시 코스피가 좀 안 좋죠? 예, 그러나 이제 코스피도 서서히 좀 이제 반대에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임박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월 효과를 어디서 찾느냐. 그게 핵심 관전 포인트인데요. 저는 신규 상장주,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것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좀 강조하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말하자면은, 무방 구체주도 나왔습니다만은, 한빛 레이저가 3연속 상한가, 바로 새내기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 또 레브 코퍼레이션이라고, 그것이 어제 또 상한가 임박하면서 좋은 수익을 낸,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올 것이냐?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요, 어떤 실물 경기 또는 뉴스에 앞서서 항상 선 방향에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전히 낙폭 성장주, 그것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아예 없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 위주로 비중 확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관심 가져보는 거 유효해 보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낙폭이 과했던 종목 위주, 근데 좀 성장이 좀 확보된 종목들로 계속해서 추려서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시각 좋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항상 이것을 새해 되면은요. 네. 우리 앵커님 새해 소망은 뭐였어요? 이번 연도요? 네. 저는 찌기예요. 네? 찌기. 이게 뭐가 뭐 이런 지식도 쪘으면 예, 좋겠고 뭔가 체력도 쪘으면 좋겠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도 좀 쪘으면 좋겠고 근데 가장 쉬운 건 만두찌기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방송 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화산 앵커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첫 방송 하고 파트너였던 앵커가 우리 이화선 앵커님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벌써 이제 4년이 지났네요. 5년째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선 앵커님 제가 늘 좀 리스펙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제가 이제 분야시에서 가끔 볼 때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지 몰라요. 예, 뭐 어떤 뭐 경제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열심히 연구해서 제가 야, 정말 우리 대단한 앵커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여러분들 소망은 어떠셨나요? 주식하시는 분들 다 다양하게 뭐 저도 그렇고 다 막 건강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그런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 공통의 분모가 뭘까요? 바로 수익 내는 겁니다. 근데 수익이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 주식시장에 입문할 때는 보모도 당당히 야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입문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막다를 들으면 95% 분들이 여기서 손해를 보신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성공 투자를 할 것이냐. 오늘 그래서 제가 사회의 첫 방송이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러 번 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새해를 좀 새롭게 부여잡고 각오를 부여잡고 정말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일단 주식시장을 좀 제대로 보고 좀 접근하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증시를 접근하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은 예,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 분석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소위에서 펀더멘털 분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는 기업 내용을 중시하면서 주가는 종국적으로 실적과 성장성을 반영한다는 그 명제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것들을 주식을 하실 때 그냥 뭐 실효성 테마 뉴스 그런 것도 쫓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내가 들어가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지 그걸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로 맥점 매매라는 겁니다. 매매의 기술. 예,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주식 여러분 새로운 거 별로 없어요. 새로운 게 뭐가 있냐면은 새롭게 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런 어떤 트렌드가 바뀌는 것 그 외에 어떤 기술적 분석은 루틴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 분석에 몇 가지 툴이 있어요. 뭐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안정성, 활동성, 그 다음에 또 뭐 시장 가치 비율이라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주가라는 것은요, 결국 꿈의 기울기를 상상하는 거예요. 꿈의 기울기가 뭐냐면은 바로 미래의 성장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미 제가 뭐 우리 이화선니까 첫 방송할 때 제4차 산업혁명을 주목하자. 그게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2차 전지는 이제 조금 성숙기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좀 안 좋지만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가압을 해서 특히 로봇 같은 게 실적이 싹 좋지는 않아요. 가압을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대박주는 성장성이 뛰어난 특히 구조적 성장주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성장성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딜레마가 있답니다. 성장성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하는 비법이고 이게 바로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점할 수 있는 분들이 수익을 잘 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술적 분석은 이게 오늘 제가 핵심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손해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실난 계좌를 복구해서 어떻게 빨리 만회하고 또 계좌를 풍족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맥점 매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수요와 공급, 그런 심리 상태에 따라서 움직인다. 주식 어렵게 하지 마세요. 예. 딱 기본, 모든 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능 만점 맞는 사람들도 보면은 가장 흔한 일성이 뭔지 아세요? 골프도 그렇고 모든 운동도 그래요. 기본기를 다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 핵심 3요소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여러분 돈 잃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파동 이론도 있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주식이라는 사이클을 루틴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매집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기저효과에서 그때 막 매집이 일어나죠. 금융자세가 나오는, 금융자세에서 매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승이라고 과열 분산, 공포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관성과 회계의 법칙, 그 다음에 추나추동의 논리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들이 알아야 할 꿀팁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한쪽, 제가 아까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에 치우치지 마세요. 다만 중기, 장기로 보실 분들은 사실 기업 내용 분석, 그걸 잘 하셔야 되고요. 미리. 그 다음에 무엇보다 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문과 무의 콜라보를 이루라. 문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기본적 분석이고 내 수익을 극대화하는 칼, 검을 쓰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하게 이 주식시장이 전쟁터거든요. 청소 없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건 제 30년 노하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내용을 먼저 살피고 본질 가치죠. 저평가된 종목을 저점 매수해라.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추적기가 있다. 예, 막강 툴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거부가 되는 성공 투자 핵심 키워드는 시대의 흐름을 먼저 간파하라. 진짜 이것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독보적인 감각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도주를 저점에 선점하고 이것을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제가 수익 극대화라는 지금 워딩을 몇 번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맥점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리지수도 굉장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도 있지만 저는 개인 투자들이 바로 심리지수 진다고 생각해요. 뭐냐? 군중심리. 이 군중심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이 대중이 몰려다니는데 내가 소외되면요. 좀 이렇게 소외감. 그래서 이제 그걸 포모션 드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주식은 논리고 과학인데 그것을 내 감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이 오른 종목, 뉴스 나오고 그런 것들은 내가 못 사면 바보 같은 생각이 나를 엄습하거든요. 그러면은 뒤늦게 가담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한마디 팁을 드릴게요. 주식 격언 아시나요? 뭘까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그래요. 근데 소문이라는 것은 그 정보원을 갖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뉴스는 이미 대중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매너 안 하세요? 아까도 제가 포모션들을 말씀드렸는데 뉴스가 나오고 엊그제 삼성전자 이제 8만 원 근처가니까 또 신문에 나오고 또 그러잖아요. 항상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수익 진짜 제대로 나시나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따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소문, 뉴스 팔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매매를 그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사면 바보 같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매하라는 얘기냐? 그게 소문보다 먼저 야 저를 사주세요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그런 것들을 먼저 소문보다 먼저 나한테 살아나는 매수신을 알려준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인간 지표라는 게 바로 아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많이 올랐을 때 흥분해서 이제 그때 막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서 또 내리면 이제 그때 불안이 이제 시작하죠. 이게 전형적인 뉴스 따라잡기 매매, 스포트라이트라는 종목들 근거리 조금 수익 나고 잘못되면 크게 낭패 보는 겁니다. 하나 또 예를 들어드릴까요? 엊그제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현물 ETF,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된다고 나왔죠. 그런데 그 종목들 어제 보면 급락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종목들 뉴스 보고 따라갔다면 보통 14%, 15% 빠졌거든요. 대표 중에 우리 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꼭 생겨보시라. 그래서 언론이 낙관일색이고 또 뉴스가 나올 때는 그때는 저항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매매하시죠. 오늘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비관 일색일 때는 역발상을 가져라. 제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10월 말이 조리의 기회였습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장이 혼란스러운 줄 아세요? 10월 말 저점 대비 지수가 14%, 15% 올랐어요. 여기서 그렇게 계속 오를까요? 기저 효과에서 많이 올랐을 때 그다음부터 상승 탄력이 둔화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이거 오늘 제가 올해 들어서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려면 아까 제가 이제 그 검을 쓰는 그 맥점을 얘기하잖아요. 기회 포착, 그 매매 기술이 성패를 좌우해요. 대박의 기회는 1년에 두세 번 꼭 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월 달 왔고요. 1월 효과. 그 다음에 7월 달 썸머리에 왔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 12월 달, 지금까지 이어지는 세 번째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시장 흐름에 따른 주주들을 포착을 하고 맥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기회 포착 의사 결정력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리는 건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되죠. 포토 비중과 저점에서 고점 매도를 하면서 이게 바로 맥점 매매라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계좌 수익은 천양지치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막연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소문 뉴스를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저도 뭐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에서 루저였습니다. 근데 저를 인생 역전시킨 게 바로 황금 맥점 시스템이에요. 이 황금 맥점 시스템은 뭐냐면은 주식 투자 제가 30년 노하우를 살려서 독자 개발한 황금 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적기로 아까 여러분 뉴스 따라하는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거 먹어야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서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소문에 앞서서 바로 종목의 맥점을 잡는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성, 이 핵심 3요소에다가 이게 이제 변동성 지표인데 맥점 잡는 거 굉장히 제가 이따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콜라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성의 법칙과 회귀 현상은 이게 뭐냐면 주가와 이동평균에서의 이격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변곡점을 잡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황금 맥점 전략은 뭐였죠? 바로 성공투자 상위 5%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매매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10가지 전략이 있는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높은 가격이에요? 낮은 가격이에요? 다 낮은 가격. 2% 밀집에서 역전의 망치에 도지 쑥쑥 보세요. 이건 제가 이따 무방에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빛 레이저 같은 거 3연생이 나왔는지 그 기가 막힌 맥점도 말씀드릴 거예요. 위수엽 밑꼬리 패턴 다 저점이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보게 되면 양음 나오고 또 양양음 패턴,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이제 머니투데이 예측은 다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바로 5일선 아래에 쌍둥이 패턴. 이 기가 막힌 다 저점이었죠. 양음양 패턴. 그 다음에 또 음봉 5개짜리. 이런 것들. 상한가 되면 또 음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황금 맥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노하우 좋은 정보 선자의 성공 투자 꿀팁을 한번 하면서 이 지금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많이 오른 종목. 뒤늦게 따라가면 내가 못 사면 바보 같지만 그때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권이 굉장히 감소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수를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가장 많이 수익을 냈을까요? 바로 10월 말에 잡으신 분들, 11월 초에 잡으신 분들. 그때는 뉴스라든가 여론이 절대 좋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를 종목을 매수하시라. 바로 이런 거거든요. 황금 맥점 시스템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 오로지 수익만 보세요. 주식에서 가장 나의 계좌를 병당하는 감정이입이에요. 좋은 정보 선장 얼굴이 화려합니까?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은 오로지 수익만 봐야 돼요. 상한가, 그것도 상한가도 해야 여러분들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25% 올랐을 때 아까 대표적인 게 하나 뭐냐면은 우리 기술 투자할 때 많이 온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런 고점이 잡다면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다 오로지 실계좌 수익만 보시라. 편하게 매매하면서 수익 나는 그런 비법, 그런 것들을 저는 이따 무방에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네. 조은정보위원님과 함께 성공투자라고 하는 이 키워드 같이 보면서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식이라는 게, 참 판단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역발상 매매라든지 또 성공투자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챙겨봐야 할 여러 가지 습관들까지 좀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이번 주에 움직였었던 종목들 같이 맥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너무 재밌어요. 네? 양봉, 음봉, 이런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을 같이 녹여서 네. 어쨌든 차트를 입체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여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대중에서 멀어지 시도하는 게 늘 저의 예. 키워드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포착한 종목들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것만 바로 이렇게 포착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좀 눈썰미 있게 보신 분들은 아, 저점이었구나. 그러면 그건 실전에서 바로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제가 1월 달에 봐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신규 상장주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많이 내렸거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많이 내려서 여기서 들어가면 크게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 신규 상장주 몇 종목하고 황금 맥점이 포착한 종목들 함께 실전 매매해서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이텀입니다. 에이텀은 이제 평평형 트랜스라고 변압기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이것도 값이 5만 5천 원까지가 어디까지 빠졌어요? 2만 원대 이하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펀더멘털이 나빠졌나요? 안 나빠졌죠. 그러면 가격의 길이, 본질 가치도 가격의 길이가 있죠. 그럼 황금 맥점 전략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역전대망치 다음에 도제가 나오고 음봉 3개짜리 이것도 역전대망치가 나와요. 이때 지금은요, 여러분들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추세 투자가 언제 가능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10월 말 그때부터 가능했어요. 지금은요, 스타카토로 나비처럼 해서 벌처럼 쏘고오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것도 당일날 16%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톰테크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스톰테크 보실래요? 이것은 정수기 그 피팅하는 그런 회사인데,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보세요. 양음. 저점이었죠. 이 종목도 공통부가 뭔가요? 19,000원짜리가 만원대까지, 9,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널브러져 있네요. 거기다 또 맥점이죠. 근데 이럴 때 절대 뉴스 안 나오죠. VI 걸리면서 그냥 당일치기로 18% 정도 오르는 게 되겠다. 다 신규 상장주죠? 저점이 잡으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죠. 한선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시축이 좋아요. 상반기 매출이 294억에 영업이 70억짜리니까 이것도 보세요. 19,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9,500원짜리예요. 그런데 이때는 보통 개인 투자들이 이게 늘 당황하면 생각하거든요. 신규 상장주에 들어가면 안 돼. 맞습니다. 이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하루에 11%씩 제가 이따 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0% 30% 수익 우리 거의 매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한번 제가 짝짝씩 증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한 11%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천당 제약이 있는데 뭐 3천당 제약도 좀 수익이 났던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잠깐 이제 좀 넘겨 할게요. 그 다음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보실래요? 현대 HT가 있습니다. 현대 HT 한번 자리를 보세요. 아까 제가 이평선 밀집에서 그걸 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넘버1 이게 넘버1, 넘버5도 돼요. 양양음 역전된 망치의 도지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때 나오면 이날부터 매수하는 거거든요. 당일에서 5일에 승부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또 양음량 나오죠. 그러면서 어제 순간 상한가 뽑았어요. 이게 뭐 때문에 상한가 뽑았을까요? 원래 홈 오토메이션을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그걸 가지고 뭐 AI 그때 뭐 어디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르는 거거든요. 재료는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보다 이것이 저점에 선점하는 것은 어디 또 멋지게 상한까지 갔다. 이제 참 기가 막힌 맥점 전략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컴퍼니 K가 있습니다. 이 컴퍼니 K는 이게 어떤 회사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AI도 결국은 어떤 LLM 쪽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솔라 그걸 하는 게 이게 뭐 어떤 회사냐면 업게이트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업스테이지. 여기에 100을 투자한 회사예요. 그래, 양양은 패턴 보시죠? 그러면서 이때 매수해서 이틀 동안에 이것도 18% 올랐어요. 지수와 크게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또 컨택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가만 보시게 되면은 양업하면서 이 또한 15%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AST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요일 아침에 방송에서 워낙 큰 참 정말 좋은 맥점이 왔다. 양업량에서 그냥 이 겉으로는 여러분들 결코 하라지 않아요. 근데 내 계좌 수익은 여러분께서 개인투자에 느끼는 급등주 그런 것들 늘 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화려하고 그걸 거기에 많이 보이죠. 근데 그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 다음에 들어가면 크게 수익이 안 나지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리스크는 크지 않고 하루에 따박따박 11%씩 수익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AS텍 이것도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것도 이것도 음봉 3개 다음에 윌슨 밑꼬리 패턴에서 이렇게 뭐 한 21% 수익도 냈다. 또 이제 무엇보다도 한빛 레이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월요일 날 무방에서 여러분께 똑같이 했던 건데 3연삭 상한가까지 갔어요. 이 비밀에 있다 내가 파헤쳐 드릴 거고,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음성 공략 양양음에서 우리는 또 어제 같은 경우 부양하면서 24%를 오를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음선 맥점 매매하는 것은 올해는요 정말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매매를 통해서 계좌를 좀 불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하네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종목들 보면서 계좌 불리기에 대한 우리의 또 소망을 같이 이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심화 시간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 준비했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심화 시간 넘어가서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맥점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 또 성공 투자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신 만큼 그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 그리고 기분 좋게 매도가 또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앵커님, 네, 제가 솔직히 저도 이제 전문가니까 나와서 몇백 프로 얘기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그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뭐 200% 났다. 그럼 3억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만 저도 그 포장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주식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건 뭐냐면은 바로 보편 타당한 합리적인 수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적중률입니다. 적중률이 높아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시점에 들어가서 리스크 요인이 크냐, 앞으로 상승 요인이 크냐, 그걸 꼭 살피세요. 그 베이스는 뭐가 되냐면 펀더멘탈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저점 잡는데, 여러분께서 저점 잡는 거 황금 몇 점은 천양지차가 차이 날 겁니다. 당일에서 보통 5일에 이렇게 승부가 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한번 자료가 됐으면 준비됐으면 좋은데, 제가 좋은 정보에 여러분들 월요일 날 목요일 아침 방송에서 공방 코너가 있어요. 공방 코너에서
이게 이제 딱 1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16일부터입니다. 정확히 1년 동안 적중률이 얼마냐면 89%입니다. 89%예요. 여기서 제가 뉴스 따라한 거 1도 없습니다. 1도 없으면서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익을 했다. 여러분 적중률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일확천금 몇백 프로는요. 물론 운 좋으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행복한 매매, 그게 행복한 매매, 바로 행복한 투자가 뭘까요? 매일매일 수익 내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500만 원 가지고 인생 역전시킨 게 바로 이런 매매를 통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계좌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올해는 말입니다. 지수적 분석에 토사가 되자. 살 좀 쪄보자. 뉴스 따라잡기 이제 그만 좀 빨리빨리 좀 해보자.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우리 한번 케이스 스터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코어라인 소프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뭐죠? 의류 AI. 루닛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10배가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게 바로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이것을 언제 잡은지 아세요? 바로 10월 20일입니다. 최저점이었죠. 그 다음에 잡은 게 11월 24일입니다. 이것도 또 저점이었죠.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을 파도를 이루면서 126%, 88% 다 저점이었다는 거죠. 언제 뉴스 하는지 아세요? 이럴 때, 올랐을 때요. 이제 복귀하느라 바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굵직한 종목 한진칼이 있습니다. 한진칼도 이때가 양양음 패턴 그 유명한 황금백점 전략 넘버 5죠. 그러면서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여기서 이런 종목들은 느긋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것도 한 91%나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뷰너 같은 경우도 아까 의류 AI인데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5일선 아래에 양 음량을 노려라. 양, 양. 아까 보셨죠? 5일선 아래 이런 것들 좋은 수익을 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뷰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참 회자가 많이 된 그 종목입니다. 여러 타방송도 그렇고 증권방송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이것은 아마 공략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저점에 포착한 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입니다. 아까 배우셨죠? 뭐였죠? 역전된 망치 대비 도지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5일선 아래 양음양.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한 건 이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한번 실제 한 8번 정도 공략한 것 같습니다. 100점 마디마다요. 그러니까 수익을 더 배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어떤 회사일까요? 자율주행,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짝 강세에서 뭐 단기 수익 나고 살짝 눌렀다가 또 한번 꾸준히 계단식 상승파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한번 78% 정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다음에 또 HMM도 뭐 이러면 잘 아실 거예요. 하림에서 인수한 거. 이것도 가만 보실래요? 양음. 이때부터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계단식 상승파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점에 잡으면 내가 잡을 당신은 그때는 이거 뉴스도 안 나오고 소외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종국적으로 이렇게 결국 이게 뭐 재료가 다음에 수반되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이 CS가 있습니다. 이 메가이 CS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그 산소호흡기 만드는 그 음악 병식과 관련인데요. 이것도 보세요. 이거 5일선 아래 쌍둥이 패턴. 이 쌍둥이 패턴이에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럴 때는 전혀 뉴스 안 나온다니까요. 이 선점 효과가 바로 이런 거죠. 이것도 계단식 상승 파동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메가이 CS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좀 수혜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삼성의 아류예요. 왜냐면 삼성전자 연구 출신들 석 박사급의 55명이 포진돼 있고요. 사실 삼성의 IP 최고의 협력사예요. 그리고 반도체가 트렌드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어떻게 바뀌죠? 온 디바이스 AI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AI도 결국은 뭐 챗 스토어까지 나오잖아요. GPT 스토어까지 나오는데 자꾸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됐나 본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분들은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상승할 종목을 조금 내렸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상한가 갔다 오니까 내가 저 못 사면 나는 바보 같아? 포무심들 때문에 상승할 종목을 버리고 달아난단 말이에요. 165%
160%나 올랐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1억을 가지고 있으면 2억 6천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죠. 쉽게 설명드리면요. 그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그다음에 또 에이직 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만양이죠. 똑같이 디자인 솔루션은 그런 회사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한 11번 정도 바디바디 공략해서 좋은 수익을 냈는데 이것도 한 67%나 올랐고요. DTNCR가 있습니다. 최근에 회자가 됐었죠. 이것도 좀 다소 시간은 지났지만 11월 20일에 포착된 거예요. 뭐 긴 시간도 아니었네요. 이때부터 251% 오르고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단기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월요일 날 위수연 밑꼬리 패턴 나왔으니까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서 제주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은, 최초에 포착된 게, 이게 좀 확대 조금 해볼까요? 아이고, 여기 나오는군요. 이게 바로 뭐일까요? 양양음. 그죠? 또 한 번 포착된 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포착된 것도 바로 이런 것들. 여기서 포착돼서 마디마디 좋은 수익을 내서 아마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레뷰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 예, 이것은 어제 아주 슈팅이 나왔죠. 레뷰 코퍼레이션도 결국은 이게 이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타겟 마케팅하는 그런 광고 업체거든요. 그럼 이것도 다 저점에서 어제 이렇게 멋지게 또 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무방일수도 추천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게 말씀드리는데 에코프로 머티 특히 뭐 투자액이 좀 많다든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테마주 오금절이나 쫓아내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저점에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뭐 제가 이거 13만 2천 원, 뭐 3천 원대 한번 이제 그 공방에서 한 매수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뭐 좋은 92%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오에서 좀 내용 있는 게 바로 지노 빅토리가 되겠습니다. 지노 빅토리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이제 얼리틱 B하고 얼리틱 C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다 제가 표 일부러 다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점 맥점 잡는 게 진수다. 이것도 72%나 올랐죠. 이것도 이제 매도할 때도 매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캡스톤 파트너스는 뭐 제가 그냥 이것도 뭐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렇게 보고 이제 그 제가 하는 그 AS 종목 인스 웨이브가 있습니다. 인스 웨이브는 제가 11월 6일 날이었죠. 바로 이때 했습니다. 올라가고 또 계단식 횡보하다니 또 한번 슈팅이 나오죠. 왜 이렇게 오를까요? 많이 내리고 내용 있고 신규 상장이 꽤 올랐어요. 49%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눌리면서 여기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보면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AS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핫하게 떠오른 게 뭐였죠? 바로 컨택입니다. 컨택이라는 회사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회사죠? 예, 바로 우주항공 그 테마입니다. 이것도 다들 좀 시간은 지났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수익을 주잖아요. 이게 성장성을 갖춘 종목들의 특징이다. 이 종목은요, 좀 이제 눌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뭐 2만 1,000원쯤 정도 보고 롱텀으로 보게 되면 한 뭐 2만 5천 원,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신규 공략주 들어볼 텐데요. 위원님,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으로 채워보면 좋을까요? 바이오를 보실 필요가 있다. 지노맥트리에 의해서 예. 고바이오랩이라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 네. 한때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것도 서울대 이제 그쪽 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세한 기업 내용하고 그 가격 전략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공방에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바로 좀 설명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11시 20분에 시작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조금 여러분께 조금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고 저 올해는요. 여러분들 정말 황금 맥점을 잡는 그런 기술을 좀 배우세요. 그래서 더 이상 뉴스 따라다니지 마시고 수익을 진짜 잘 나는 비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황백기 수제재 발굴 프로젝트까지 이제 곧 스타트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또 월요일날 좋은 종목도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조은정보위원님의 사진 보이고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는데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우수 전략을 꼭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보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일단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 이번 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이제 11월 달 연속해서 계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구간이 왔는데 또 마침 또 CPI가 또 높게 나오면서 앞으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작용을 할 것이냐가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둔화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워낙 미국 시장에 비하면은 이제 반등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할 때는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는 연동해서 조정을 받고 상승할 때는 상승을 못하는 뭐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 정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동 지역 정세를 여러분들 유념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좀 보면서 사실 위원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상한가 종목은 이런 와중에도 굉장히 가볍게 갔었던 종목도 많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종목 위주로 추적하는 게 유효할까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네.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를 따져보자는 거죠. 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매수해서 뭐 한 달에 5%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가성비 높은 투자. 자, 우리가 가성비 높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실제 돈이 어디서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거래가 많지만 실제 투자 대비 가성비가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은 돈이 몰려가는 종목 그리고 돈의 흐름이 포착이 되는 종목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도 이 돈의 흐름이 결국은 여러분들 돈을 불려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대비해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흥하해운입니다. 네.
흥하해운 좀 뭐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지금 미국과 예멘과의 어떤 확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런 물류 관련주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뭐 태국 로직스라든지 STX 그린 로직스라든지 또 동방이라든지 H&M 뭐 여러 그런 테마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막강한 종목이 바로 흥하해운입니다. 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면서 제발 좀 이 종목은 사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 날 말씀 그렇게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금요일 날 갭상승을 하면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안착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상한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데 있어서 복잡한 어떤 이슈 그리고 복잡한 보조지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거래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구간을 보시면은 자, 대량 거래가 이 구간에서 발생을 했고, 그죠? 저 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전쟁이 나오던 그때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제가 지난주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게 바로 이런 식의 주가의 박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이 레벨업이 다시 한번 또 레벨업을 시키는 이런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 바로 어제 이제 상한가에 안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착을 했던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 11월 말 12월 1일 날 그 부근에서도 포착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도 포착이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자, 일단은 우리가 주봉 상태를 보면은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흐름 자체가 막혀 있다가 이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중동 위기가 몰려오면은 유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그리고 이런 물류 비용들 거기에 이제 호르무즈 해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의 불안 정세는 결국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해운주들 최근에 보면은 뭐 저쪽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방봉 쪽으로 지금 컨테이너 화물선이 돌아서 가기 때문에 굉장한 물류 비용을 안고 있습니다. 뭐 흥하해운뿐만 아니라 다른 해운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띌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제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월봉 차트를 보면은 10년 전에 이 흥하해운이 어떤 주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괴리가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흥하해운은 2023년도 이후 지나서 지금 2024년도까지 대세 상승으로 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흥하해운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어떤 리저널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거기와 연계된 종목이 또 대성에너지입니다. 이 대성에너지라는 종목도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성에너지는 아무래도 이제 도시가스 공급 업체다 보니까 천연가스 시세에 영향을 받는데 간밤에 천연가스 시세가 7.5%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불과 2, 3일 전에도 6.5% 이상 급등을 했었고 지금 한 달 동안에 천연가스 시세가 무려 4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 시세의 상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유가의 상승은 결국은 이런 중동 지역의 불안 정세가 계속해서 주가에 연동돼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흥구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준비 단계에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이란에서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를 해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리스크적인 면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의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확전 양상이 아마 주말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포착된 이후에 8.5%나 올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이 에너지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빗셈전자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빗셈전자는 LED 전광판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쪽을 생산하고 있는데, 근데 과거의 내용들을 보면은 프랑스의 알스톰사의 그런 KTX 부품을 기술 이전을 받아서 공급도 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형성된 이런 강한 상승세. 근데 바닥권이 4,500원인데 7,800원까지 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요일 날 포착이 돼서 목요일 날 매수 이후에 바로 20% 가까이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실제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일 때 4거래일 연속 움직였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들이 요즘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패턴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늘상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영망치 캔들이 나왔을 때 여기가 바로 스타트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빗셈전자는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정을 또 거치면서 승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은 5일선 부근에서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월드입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뭐 토스라든지 뭐 그런 신규 상장할 앞으로의 이제 신규 상장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 있죠. 뭐 마켓컬리라든지 그런 관련된 섹터들에 투자한 회사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회사들이 지금 상장하려면 굉장히 아직까지 시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회사들이 왜 움직일까? 일종의 순환매 과정에서 봤을 때 수년 동안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가 이런 상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이월드. 네, 이월드는 토스의 지분을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증권이라든지 금융 플랫폼 그리고 관공서의 서류 발급 같은 그런 일들도 이 토스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월드 자체는 원래 테마파크랑 주얼리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쪽에 이제 투자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본업보다는 투자 지분에 대한 가치죠. 네, 토스 지분이 지금 토스가 예상 시가총액이 15조에서 20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분의 10%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1조 5천억에서 2조 원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월드가 전일 시총이 3,945억이에요. 네, 3,984억인데 그 정도라면 아직까지도 2배 이상 더 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어떤 조정을 받고 있는데 물론 지난주 목요일 날 워낙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고점에서 정도 차익 실현들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조정을 받았는데 2,400원 정도가 이탈이 안 될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 아마 재매수를 했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올 한 해 2월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공략하는 포인트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던 지점의 영망치 이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다면은 충분히 이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포착이 된 이후에 40.2%나 올라갔던 거죠.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아마 다음 주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 다만 이 종목이 더 가려면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좀 조정을 받아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 네, 키다리 스튜디오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마침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웹툰에 대한 매출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 있죠. 뭐 DNC 미디어라든지 이런 웹툰 관련주들의 강세를 아마 앞으로도 올해도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웹툰 매출 자체가 수출 자체가 7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에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우려될 만큼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실제 그거와 관련 없이 중국의 굿즈 판매라든지 이런 게 증가할 예상이기 때문에 아마 2024년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요.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예상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적이 발표가 되면 실적이 발표돼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내려간다기보다도 어떤 악재 해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는 게 꼭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 회사가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다면은 2분기 매출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뭐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연속해서 어떤 최강의 그런 어떤 실적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뭐 매출 자체라는 것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게 예상이 되는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번 달부터 집중적으로 우리가 모아가다 보면 올해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그런 측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 주봉 상태를 보면요. 근데 과거에 이제 고점부터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바닥에서는 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뉴스에 의해서 한번 강한 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리가 그 유명한 초전도체죠. 우리나라가 이 초전도체가 만약에 발명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굉장히 어떤 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초전도체 여러분들 뭐 많이 얘기 들으셨지만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이게 꿈의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리학회 미국의 물리학회에서 초전도체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신성 델타 테크를 제가 바로 이제 지난주에 토요일 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2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발표가 예정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3달 동안의 고점 이후에 3달 동안의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래량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구간이죠. 작년에 8월 달에 대량 거래가 발생해서 바닥에서 올라온 다음에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네. 고점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없다면은 매도 물량이 있었다면은 이게 주가가 다시 3만 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이 구간에서 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대량 물량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자, 바로 이제 월요일 날 28%나 급등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있었냐? 지금 보시다시피 고점에서도 다시 또 한 번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가 아직 안 나왔다. 일단은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폭을 봤을 때 하프 조정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했던 분들은 이 5만 원과 5만 5천 원 사이의 이 하프 구간, 상승폭의 하프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지난주에 아무래도 약간의 대량 거래가 늘면서 신고점을 돌파를 했고 다음 주가 이제 양봉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소화를 하고서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여기에는 이제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런 학술 검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마 계속해서 뉴스로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움직임들 그리고 재현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게 얼마만큼 신뢰도를 줄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이 종목의 주가에 큰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의 강점은 사실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회사의 어떤 미래가 굉장히 밝다 저는 보고 있는데 LG 마그나의 전장 부품 생산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면 LG와의 협력 관계가 가장 돈독한 이 신성 델타테크가 앞으로도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LG 마그나에서 만약에 애플카를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LG 마그나의 부품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신성 델타테크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컴퍼니 K. 요즘에 이제 이런 창투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근데 컴퍼니 K가 지난주에 이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했죠. 뭐 지금 40%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창투사들 중에서도 AI와 관련된 창투사, 그러니까 AI 벤처기업이라든지 AI 기업에 투자했던 그런 회사들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퍼니 K, 좀 이따 또 다른 종목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AI 관련된 회사에 투자한 회사들은 그로 인한 모멘텀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AI 관련된 종목들, 뭐 챗 GPT 스토어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어떤 공동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창투사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 지금 100억대의 투자를 했는데 이 업스테이지가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솔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평가 1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AI 글쓰기 비서라는 라이트업이 또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컴퍼니 K에서 출시한 건 아니지만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출시를 했고 업스테이지는 컴퍼니 K가 1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월드 보시죠. 이월드가 토스의 지분이 거의 1조 5천억에 가까운 지분의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컴퍼니 K도 이런 업스테이지의 어떤 주가가 앞으로의 향방이 컴퍼니 K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아까 전에 이제 이따 말씀드릴 린드먼 코리아라든지 린드먼 아시아라든지 이런 회사의 주가도 거기에 같이 부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컴퍼니 K가 지난주에 일단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주보다는 거래가 약간은 줄었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바닥이 5,000원인데 10,0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100%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단은 1차 목표는 도달을 했다. 2차 목표까지 또 가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작용할 것이냐. 그러기에는 이 컴퍼니 K보다는 좀 이따 말씀드릴 린드먼 아시아와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간 거는 일단 우리가 좀 피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테린포장이 수요일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테린포장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보냉 상자를 개발했는데 이게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스티로폼 케이스가 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만약에 이 스티로폼 케이스 자체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뭐 재활용의 일부는 되지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스티로폼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테린 포장에서 지금 온도를 16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보냉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보냉 상자가 앞으로 만약에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급격한 매출이 나오겠죠. 우리가 팬데믹 때 택배가 증가하면서 이런 골판지 회사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테린 포장입니다. 근데 골판지 회사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인데 아마 이 보냉 상자를 개발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이런 골판지 회사들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테린 포장의 주봉을 보시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바닥에서 공략할 때 나오는 그런 패턴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와 그리고 영망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바닥에 2,500원이라고 봤을 때는 5,000원 정도까지 우리가 1차 목표를 보고
대응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근데 광전자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라든지 이쪽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LG전자에서 투명 마이크로 LED, OLED TV를 공개를 했는데 그로 인한 수혜주로서 마침 화요일 날 상한가가 도달하면서 최근에 안 움직였던 종목들의 순환매 과정의 섹터들 안에 이 광전자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화요일 날 상한가 간 이후에 수요일 날 대량 거래가 실렸죠. 그래서 수요일 날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었지만 아마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정도에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면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주봉을 보시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들이죠. 네, 바닥에서 대량 거래와 영망치 캔들. 자, 우리가 이제 과거의 주가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과거에 어땠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광전자가 이때 당시에도 작년에 4월 달에 움직일 때도 바닥에서 영망치 캔들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점프업이 됐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항상 역사가 반복되듯이 주가도 반복이 되는데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광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이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구간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린드만 아시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2의 컴퍼니 K 같은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린드만 아시아도 이런 벤처캐피탈 이런 투자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 회사가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데 뭐 마켓컬리에 투자를 했냐 아니면 업비트에 투자했냐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업스테이지 이런 AI 회사에다가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자, 린드만 아시아는 웨인시스 브라이언트라는 AI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아무래도 이 GPT 스토어 헬스케어 분야에 런칭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 양상을 나타냈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으니까 무섭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딱 이틀 동안 한번 올리고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창투사로서 AI 쪽에 투자를 했고 AI 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세라고 본다면 지금 구간은 만약에 이 투자하는 회사가 바로 상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가치는 지분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제2의 컴퍼니 K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3일선, 5일선 부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한번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은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테림포장, 광전자, 린드먼 아시아까지 전부 다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린 상태 그리고 영망치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략하기가 굉장히 쉽죠.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데 있어서 뭐 보조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표를 보고서 판단하기보다 거래량으로 출발해서 거래량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간편합니다. 그리고 적중률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커피 20잔을 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커피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조정권에 있어서 반드시 매수해야 되고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섹터들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펼쳐지네요. 커피 20잔의 기회 잠시 후 12시에 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다음 주까지 추가 시세가 이어날지 그리고 새롭게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종목들 하나하나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한 종목 한 종목 우리 언급해주신 종목들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어제 로봇주 가운데서는 유로메카의 움직임이 가장 눈여겨볼 만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동안 만들었었던 라인대를 완전히 올려 세우면서 전고 라인을 향해서 직행하는 움직임이 그려졌습니다. 위원님, 네, 예. 추가적으로 어떨까요? 작년 1월 달에 예. 제가 1월 초에 이 종목을 들이고 나서 거의 4배까지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현재 실제 우리가 박스권으로 봤을 때 작년 4월 달부터 현재 1월 달까지 굉장히 어떤 특정 구간에 걸려 있었죠. 3만 원대부터 5만 원 사이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제 이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에 20%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로봇주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이런 대기업에서 로봇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AI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로메카 같은, 그리고 그런 관련된 그 로봇과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뭐 자율 이동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산업 로봇 등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의 로봇을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마 올해도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구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6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라인대요. 좋습니다. 유로메카 이제 딱 로봇주의 출발을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같이 지켜보겠고, 대성에너지 넘어갑니다. 1월 8일 매수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화요일경에 한 번 더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네. 이 종목은 지금 그때 한번 상한가였나요? 네. 그쵸. 거의 상한가였네요. 이 라인대에서 박스를 참 잘 유지하고 있네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대성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연가스 시세와 영향이 좀 있는데요. 천연가스 시세가 최근 들어서 거의 한 달 동안에 40% 이상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천연가스 시세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천연가스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의 어떤 그런 가스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굉장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선물 가격이 하루에 뭐 8%씩 올라간다는 거는 거의 엄청난 폭등이죠. 지금 보시면은 거의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에서도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10월 달에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번 상승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선물 가격을 이미 돌파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주가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대성에너지의 차트를 보면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고 나서 10월 달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전 고점이 13,700원인데 이미 천연가스 시세는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다면은 우리가 대성에너지는 천연가스 시세에 아직까지는 미반영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 흐름이 좀 최근 들어서 보이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의 코멘트 가이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한 종목 더 열어봅니다. 알테오젠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그 기대감이 좀 유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 위원님, 네, 예. 어떨까요? 정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주력으로 하는 그런 좀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알테오젠을 보시면 거의 조정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테오젠의 흐름 자체는 시장의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알테오젠은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머크와의 계약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발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아마 늦게 발표하면 늦게 발표할수록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전 고점이 뭐 12만 원대인데 아마 충분히 12만 원 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바이오시밀러 ALT-L9를 임상 종료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밀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아밀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1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밀리아는 이 안과 질환 치료제인데 2022년도 글로벌 매출이 12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엄청난 매출이 다시 한번 증가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지금 과거에 이제 12만 원대의 그런 주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대세 상승장이 아닐까. 지금 아직까지 고점에서 보시다시피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매도 물량이 아직도 안 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아마 최고점이 10만 원을 최근에 고점 10만 원을 돌파해서 아마 11만 원대로 점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진짜 기대감이 좀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집중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주력으로 보고 계시는 만큼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신규 공략주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지 사실 위원님 지금 테이블 앞에 양쪽이 반짝반짝이니까 너무 네. 궁금해져요.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3년 연속 최우상을 받았고요. 네, 하나는 이제 지난 23년도 하반기 베스트 상입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두 가지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2024년도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반짝반짝 이렇게 3년 연속 최우수상과 하반기 베스트상까지 지금 양 어깨에서 빛이 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계좌에 빛 채워줄 종목으로 넘어가서 위원님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코센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급락 이후에 11월 달, 12월 달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세수대합 패턴이라고 제가 명했는데요. 두 달 동안 이제 횡보 구간을 만들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80억의 부안 공장을 인수했는데요. 아마 자체 공장이 확보됐기 때문에 생산 시설 기반으로 마련해서 우리가 매출이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건 올해를 말하겠죠. 네, 올해 매출이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내용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유빌딩 협회랑 재건 사업에 대한 MOU를 맺었기 때문에 아마 그로 인한 상승세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략하시기 좋겠고 그리고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센입니다. 어떤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다음 주에 맞게 또 챙겨주실 거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커피 20잔의 기회 또한 여러분 녹아져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 예. 진짜 이관왕에 빛나는 만큼 오늘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게 될까? 사실 제2의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 발굴 준비 중일까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제가 흥흥 시리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흥흥 시리즈. 여기서 말하는 흥은 뭐 손흥민은 아니고요. 흥하예요, 흥구석유. 이 종목들이 지금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흥흥 시리즈들이 아마 1월 달에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공개 방송에 드리고 바로 금요일 날 흥하예온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2의 흥하예온, 제2의 흥구석유를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상승이 확보된 종목 위주로 추려지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잠시 후에는 머니왕 2부가 공개가 됩니다. 이 방송 또한 참여해 보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수익 많이 보세요. 고맙습니다.